자, 8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기억문 풀었죠? 임용 결격자임이 밝혀졌을 때 공무원으로 볼 수 있고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자, 기망하여 뇌물을 수수했을 때 이것이 행위가 한 개이기 때문에 상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틀렸고, 자, 직무집행을 빙자해서 금품을 갈취하면 이것이 공갈죄가 되죠. 상대방은 공갈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자,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했다는 것은 자, 친구, 친족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한 경우 아니죠? 그쵸? 이것은 포함되지 않고요. 자, 그 밑에 법률상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이면 된다. 이거 맞아요. 자, 9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뇌물죄는 공여자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 실현으로서 공여자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된 이익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가 될 필요는 없죠. 제3자가 개입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2번. 필요한 경비를 지출했을 때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제할 항목에 해당되지를 않죠. 내가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경비 100만 원 지출했다고 해서 900만 원이 뇌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3자 뇌물수수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 공유자로 하여금 이 제3자에게 뇌물을 공유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이때 이 제3자는 뇌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기망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수뢰죄와 뇌물죄 이 두 가지가 성립하게 되고 이것이 한계 행위다 보니 상상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3번입니다. 자, 1번 직무라고 하는 것은 법령상 관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것도 포함되고 보호자 영향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 대가 관계에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에는 전액이 뇌물로 봅니다. 예금은 소비의 한 형태라고 했습니다. 소비의 한 형태. 자, 그리고 같은 액수의 돈을 증례자에게 반환했다 하더라도 소비하고 돌려준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소비의 주체는 수뢰자이기 때문에 증례자가 아닙니다. 수뢰자로부터 몰수 추징하면 됩니다. 알선 수뢰는 다른 공무원이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고 반드시 부정, 결제 권한, 최종 결제 권한 가질 필요는 없죠. 자, 11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공무원이 직접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할 때 이거 앞에 설명드렸는데 사자 대리인 직접 받은 것과 똑같이 평가할 수가 있다면 129조 1항의 단순 수뢰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2번 부동산을 개발이 예상되는 다른 토지와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것 뇌물 약속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틀렸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현존하여야 한다? 이거 틀렸네요. 자, 오랫동안 이 공무원이 자기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었던 땅인데요. 이 땅을 개발지와 교환해 줍니다. 누가? 이 상대방이. 그러니까 뇌물 갖다 바치는 사람이 이제 군인이었는데 승진하고 싶어 하는가 봐요. 승진하고 싶어서 강화도 땅을 저기 뭐 세종시 땅으로 이렇게 맞교환했다는 거죠. 내가 세종시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제 그 인사 담당자는 이제 강화도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토지를 서로 맞바꿉니다. 맞교환합니다. 이것도 뇌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 개발이 되는 다른 토지와 토지 교환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도 뇌물 약속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 뇌물 수수함에 있어서 기망한 점이 있다면
이것이 행위가 한계라면 상상적이다. 맞습니다. 공유한 사람과 수수한 사람 사이에 있어서 상대방 범행에 대하여는 총칙상의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각칙이기 때문에요.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12번.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뇌물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개개의 이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개개의 직무행위까지는 필요 없고요. 포괄적 관계이면 됩니다. 공무원으로 계속되어 임명되어 왔다는 거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임명 결격자인데, 자, 우리 판례가 뭐라 했습니까? 뇌물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뇌물수수한 자가 수수자 아닌 교사범 정범에게 일부를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요 일부금 사례금 쪽으로 준 것은 이것이 소비행위라고 봤습니다. 우리 판례는 소비행위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수자가 소비한 형태이기 때문에 요 수수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교사범 정범에게 너희들 수고했다. 야, 용돈이나 써라라고 100만 원씩 줬습니다. 이거는 내가 소비한 형태라니까. 그렇죠? 팁 준 거잖아요. 팁 준 거. 팁 준 것인 소비 형태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내가 받은 돈 전액을 뇌물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공무원이 직접 받지 않고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제3자에게 뇌물을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채무자고 제3자는 채권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 받아서 채권자한테 빚 갚는 것보다는 바로 다이렉트로 채권자한테 갖다 주는 것은 내가 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30조가 아니라 129조 단순수뢰죄가 됩니다. 틀렸죠? 자, 13번.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문제 섞어놨기 때문에요. 2번, 5번. 자, 1번입니다. 비신분자는 신분자의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면 33조 본문에 따라서 그 사람과 공범이 됩니다. 가로 열고 33조 본문. 자, 2번. 지방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지방 공무원 범행에 가담했다면 똑같습니다. 1번과 마찬가지로 33조 본문에 따라서 그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30조라는 것이 제3자 뇌물수수죄입니다. 자, 이 조문에서 말하는 129조 1항 뇌물수수죄와는 별도로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뇌물공유죄를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 공유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부당 통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 법정형이 동일한 제3자 뇌물수수죄를 처벌하고 있다. 맞죠? 법정이 똑같아요. 단순수뢰죄와 여기 단순수뢰죄와 제3자 뇌물수수죄는 법정이 똑같다는 것, 그 정도는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제3자에게 뇌물을 갖다 주라고 한 것은 130조가 말하는 제3자 뇌물수수죄가 되는 것이고, 그게 맞는 지문입니다. 고의는 미필적이면 되고요. 제3자는 행위자와 공범자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데, 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알면서 방조를 했다면 수수 방조죄가 되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자, 4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 그랬어요. 자, 비공무원이 함께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비공무원도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가 있는데, 이때 비공무원은 제3자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가 없다. 그쵸? 공동정범이니까요. 공동정범이니까 둘 다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지, 이 비공무원은 제3자 뇌물수수죄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제3자 뇌물수수죄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 보니 둘은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횡령하고 이를 공범자끼리 수수했다는 거죠. 이건 내부적 분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뇌물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2천을 요구했습니다. 즉각 거부했습니다. 자, 이때 요구한 금품이 특정되었기 때문에 갑으로부터 2천을 몰수해야 된다. 맞아요? 즉각 거부했는데, 예? 그러니까 공무원이 업자에게 2천만 원 달라고 뇌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A가 싫대요. 내가 니한테 왜 주냐요? 그러면 그 즉각 거부를 했는데 2천만 원을 몰수나 추징하나요? 갑으로부터? 어? 그러니까 뇌물 요구를 하면 2천만 원을 줘야 됩니까? 국가가 뺏어야 됩니까? 그러면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 불러다가 야, 국가 세비가 부족하니 저 너희들 아는 업자들 있지? 가가지고 이렇게 다 요구해. 그러면 우리가 특정해서 그 다 뺏어올 테니까. 그러면 점 찍으면 다 그 돈은 다 몰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즉각 거부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금품이 특정된 게 아니죠. 그렇죠? 나 싫다는데 뭐. 싫다는데 이게 금품이 특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몰수가 안 돼요. 자, 4번. 뇌물수수함에 있어서 기망했다. 이것이 한계 행위이기 때문에 상상적이 됩니다. 두 가지 제가 되고 가로로 적어보세요. 상상적 경합. 그러니까 기망을 쳐서 사기쳐서 뇌물 받은 게 이 자체가 한계 행위란 말이에요. 한계 행위. 이게 나와 있네. 상상적이라고. 15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제3자란 행위자와 공범자 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 교사와 방조자는 빠집니다. 다시 한번 제3자는 누구다? 제3자는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제3자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제3자에는 누가 포함이 되냐면 교사자와 방조자가 포함됩니다. 자, 이거 앞에서 풀었죠.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집에 주관적 요건, 객관 요건이 있다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뭐가 된다? 공동정범이 된다. 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응? 그런 막연한 기대감. 이것만으로는 뭐다? 이것만으로는 자, 알선 뇌물수수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알선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도 그래. 실질도 저기 뭡니까? 밖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업자들 같은 경우는 설설 기어요. 응? 그러니까 잘 보이게 되면 뭐 공사나 어디 하나 떨어지겠지라는 식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만나면 또 술도 밥도 다 업자들이 사요. 자, 4번입니다. 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유하게 하고 제3자가 그걸 알면서 받아요. 받을 때에는 이것은 자, 제3자 뇌물 수수 방조죄가 될 수가 있다. 그쵸? 알면서 받았기 때문에 방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5번. 필요한 경비를 지출했을 때 이것은 비수적 비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전액을 갖다가 뇌물죄 추징 액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4번입니다. 16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퇴직 후에 수수하면 뇌물수수 안 돼요. 퇴직했기 때문에 현직일 때 뇌물수수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시간적으로 근제 면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퇴직하는 순간 뇌물수수는 안 된다. 기껏해야 약속, 사후수레자만 들 뿐이다는 겁니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모의를 했다면 공동정범이 되죠. 자, 그리고 뇌물 성질상 비공무원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이라 할지라도 끝이 빠고 후진 없다니까요. 뇌물수수가 성립합니다. 자, 함정이 빠뜨릴 것이라는 의사로 직무 관련하였다는 형식을 빌려서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유하였다면 뇌물수수가 됩니다. 틀렸네요.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자, 4번.
법률상 소유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실질적 사용 처분권을 갖게 되었다면 그 물건 자체가 뇌물이다 이렇게라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리스 차량이야. 리스 차량. 그러니까 리스 차량은 임대이다 보니 소유권 취득이 아니잖아요. 등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 차량을 갖다가 3년 약정이라고 하면 3년 동안 쓸 수 있는 그 차량을 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유형 무형적 이익을 얻은 거야. 그것이 실질적인 사용 처분 권한이야. 그렇죠? 그럴 때 그것이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리스 차량 하나 보내주고 뭐 좀 더 높은 사람이라면 기사 하나 딸려주고 하는 거지.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2번. 1번 풀었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이다. 공무원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면 곧장 기수가 됩니다.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그냥 참여하는 순간 기수가 됩니다. 최상적 위헌범이라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이 반복하여 1년에 뇌물수수 행위를 하였다면 인과관계 인정되고 그리고 피해법역도 동일하다면 포괄일죄가 됩니다. 맞죠? 포괄일죄권 다 갖추었잖아요. 외관을 갖추어서 실제로 공무를 수행했다면 공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 앞에서 풀었죠?